조당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밭인데요. 그 밭으로 본다 그러면은 밭에 제일 먼저 영양분 상태를 봐야죠. 그죠? 그래서 영양분이 많으냐 적으냐, 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씨앗이 썩겠죠. 그죠? 또 영양분이 너무 적으면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양분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것은 형상으로 보면 너무 뚱뚱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영양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몸이 홀쭉하게 마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나치게 살이 찐 여성은요, 특히 배꼽 주위에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게 되면 이 복부율동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이 복부율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원기가, 여러분들 원기라는 말 잘 하죠. 그죠? 피곤하면 뭐라 그래요? 아, 원기가 부족해서. 또 원기 회복, 뭐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원기가 떨어지면 배의 율동이, 운동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느려지는 거죠. 우리가 왜 그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자동차 보면 그런 거 보실 거예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가죠. 그런 것처럼 배에도 원기가 떨어지면 배터리가 떨어져서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도 천천히 움직이게 돼서 이 난임으로 고생을 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24세 된 여성이었는데요.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 여성분이셨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뚱뚱하면서도 콧구멍이 이렇게 들창코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고요. 결혼한 지 한 2년인가 3년 정도 됐는데 시어머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근데 뭐 생리통이 심한 거 외에는 별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보니까 몸이 이렇게 느려요. 물론 이제 뚱뚱하면서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뚱뚱하면 대체로 행동이 느리죠. 느린 이유가 뭐냐면 원기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제 도담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써드렸는데, 이 도담탕이라고 하는 처방은 기가 허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면 자궁이나 배 전체에 어떤 지방이 잘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잘 분해해주고 이 노폐물을 없애주는 그런 처방이 바로 이 도담탕인데요. 이 약을 써주니까 체중도 줄고요. 다음 달에 생리를 하는데 생리통도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운이 좋았는지 한 재를 탁 먹고 나서 살이 빠지더니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뭐 괜찮았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아이를 금방 가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시어머님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8세 된 여성분인데요. 이분도 굉장히 뚱뚱하고 배가 아주 많이 나왔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이분은 그 결혼 전에는 그냥 보통 몸매였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6kg가 이렇게 불었어요. 그리고 소변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와야 노폐물이 이렇게 잘 빠져나오는데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장단지가 자꾸 쑤신다고 주물러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남성 반화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썼습니다. 이 남성 반화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담탕처럼 이제 그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쌓이는 노폐물도 없애주지만 특히 이 소변이 잘 안 통할 때 소변을 시원하게 잘 통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분은 한 달 정도 드시고 나서 바로 또 임신이 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그 지나치게 마른 여성분입니다. 이 지나치게 말랐다는 것은요, 한의학적인 용어로 음혈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이 음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왜 그런 말 여러분들도 하시죠? 밥을 먹으면 밥을 잘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니까 내 몸의 어떤 겉에 이 틀을 채워주는 것을 음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른 여성분들은 그런 음혈이 부족한 건데, 이 바깥에 있는 몸매만 그 음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궁에도 부족해지겠죠, 그죠? 자궁 안에 영양분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자궁으로 들어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난임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0세 된 여성분입니다. 40세. 요즘에는 그 40세 넘어서도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산부인과에 가보면 배가 이렇게 나와서 다니는데 40세가 넘은 분들이 좀 거짓말 못해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들 다들 결혼 늦게 하잖아요. 30대 후반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근데 이분은 결혼을 일찍 했어요. 결혼한 지 13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탁 진맥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피부가 이렇게 건조하고요. 거칠거칠해요. 또 생리를 하는데 생리기간이 짧아요. 생리양이 아주 적게 나오고, 그리고 생리통도 아주 안 심하고 그랬습니다. 이 생리기간이 짧다, 생리양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피가 부족하면 피부도 윤택하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건조하게 됐던 건데, 그래서 이분에게 음혈을 채워주는 사물탕이라고 하는 처방에다가 향부자 황금이라고 하는 그런 약재를 더 넣어서 치료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밭 이야기인데요. 좀 전에는 영양분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물질 얘기입니다. 영양분이 아무리 많아도, 예를 들어서 자갈이 많다든지, 뭐 비닐이 많이 끼어 있다든지, 뭐 병 깨진 거 이런 거 있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밭에 이물질이 많아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영양분은 많은데 흙 자체가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래에 퇴비 많이 넣는다고 농사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물이 금방 이렇게 쭉 빠지게 되고 하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흙의 상태와 그 다음에 이물질이 끼어있나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물질이 끼어있는 겁니다. 이물질이 끼어있게 되면은요, 생리 때 가슴이 유방이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유즙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이물질이 많아서 그래요. 이물질이 많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궁 안에 뭐 근종이나 뭐 이런 거 있죠. 흔히 왜 물혹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궁 안에 안 좋은 물질이 뭔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유산을 하는 분들이 있죠. 습관성 유산. 유산을 3번 이상 하면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는데, 특히 유산을 하는데 짝수 딸에 유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째 딸, 넷째 딸, 여섯째 딸, 이렇게. 이런 분들은 바로 자궁 안에 숙질,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숙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물질이 많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럴 때는 제음단이라는 처방을 쓰게 되면 생리 때 가슴이 아프다든지 유즙이 나오는 것도 개선이 되고, 습관성 유산도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볼까요? 36세 된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생리가 아주 불규칙해요. 그런데 1년에 생리를 몇 번 정도 하냐면 한 3번에서 4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불규칙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잘 안 생겨서 이제 인공수정도 몇 차례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인공수정도 실패를 하고, 그런데 생리할 때 증상을 여쭤보니까 가슴이 계속 아프다고 그래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즙도 나오고, 그리고 생리 전에 아주 몸살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분에게 자궁에 숙질이 있구나 판단이 돼서 제음단이라는 처방을 써드려서 역시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35세 된 여성분은요,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네모난 기과였고 눈 주위가 아주 까무잡잡해요. 꼭 팬더검처럼 이렇게 까만데, 이 눈 주위가 까마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담음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 담음이 있게 되면 속이 미식미식거리면서 약간 어지럽고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잘 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은 자연유산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모두 둘째 딸에. 예. 그리고 생리 때가 되면 가슴이 아주 많이 아프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리는 다행히도 이제 규칙적으로 주기는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리할 때 내용물을 보면 이렇게 실타래 같이 까만 덩어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 역시 이 습관성 유산이 되고 또 가슴도 아프고 한 것은 자궁 안에 숙질이 있는 거다 판단이 돼서 역시 제음단이라는 처방을 써드렸는데 원하던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흙 이야기입니다. 흙이 그 씨앗이 잘 싹을 틔우기 위해서 적합한 흙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사람의 형상에 두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여성이 아이를 갖기 좋은 형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잘 분비되는 형상을 갖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그런 형상이라는 뜻이죠.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남성 호르몬이 많은 만큼 남성다운 어떤 특징을 나타내겠죠.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털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성들처럼 털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남성들처럼 어깨가 떡 벌어진다든지 또는 키가 아주 크다든지 근골이 발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성다운 모습을 띠는 것은 그만큼 여성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처방을 써줘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4세 된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코가 아주 오똑해요. 오똑하고 남자처럼 아주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게 그렇게 생겼는데 인공수정을 7번이나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담음 증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담음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속이 미식미식거리면서 멀미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지럽기도 하고 여기저기 담도 결린다고 그러고 또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도 잘 나고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이런 증상이 이제 담음 증상입니다. 담음 증상이 있었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명치가 요 부위가 답답하면서 소변도 또 자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남성처럼 생긴 여성분들에게는 사제향부안이라고 하는 처방을 쓰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되는데 이분도 역시 사제향부안을 써서 좋은 결과를 보았었습니다.